안녕하세요. 8월부터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꽤 큰 변화들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는 이런 변화들을 상세히 다룬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게 핵심은 이 정보들을 놓치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실제로 72세 할머니 한 분은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800만 원의 지원금을 아예 몰라서 놓치셨다는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보가 없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이런 중요한 혜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도록 그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떤 혜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신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우선 그 월 수령액이요. 기존 33만 원 수준에서 34만 4천 원으로 1만 4천 원 인상됩니다. 14,000원요? 네, 이게 뭐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연간으로는 16만 8천 원, 10년이면 168만 원이죠. 근데 이것보다 어쩌면 더 큰 변화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부부 감액 폐지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전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아야 할 금액에서 20%씩 깎였어요. 그래서 총액의 한 80% 정도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 원래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부부가 각각 100% 전액, 그러니까 34만 4천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럼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 68만 8천원까지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연간으로는 이게 825만 6천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기본적인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야, 특히 뭐랄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어르신 부부에게는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단순히 14,000원 인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네, 훨씬 체감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바뀌었다면서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자격이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해당 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단순 월급 같은 소득뿐 아니라 뭐 집이나 땅 같은 재산까지 고려해서 계산되는 좀 복잡한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그 영상에 나온 사례처럼 작은 상가에서 월 60만 원 임대료 받는 70세 김할아버지 같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 보니 자격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아들이 용돈 좀 준다고 신청 안 했다가 어이구 2년간 800만 원 넘게 손해본 67세 박할머니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아,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자녀가 용돈 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높고 그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도 복잡하니까요.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과거 기준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안 해보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 기준 완화가 이런 숨어있던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꼭 재확인이 필요해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다음으로는 약간 이름이 특이한 장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죠. 장년수당이라니 좀 헷갈리는데 정확히는 중고령자 소득지원제도라고요? 네, 이름이 좀 그렇죠. 근데 이 제도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통 60세 전후로 퇴직하시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한 5년 정도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 시기. 딱 그 틈새를 메워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사 65세 미만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월 1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그럼 총 600만 원이죠? 월 10만 원씩 5년이요? 네, 금액 자체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은퇴 후에 다른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께는 뭐랄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중요한 건 이것 역시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도 생활비에는 분명 보탬이 되죠. 이것도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은 어르신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죠. 치아 건강 관련 혜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임플란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5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5년이나요? 와, 네. 이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계속 미루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죠. 그 영상 속 62세 이 아저씨처럼요. 그렇죠. 치아가 안 좋으면 정말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럼요. 식사도 힘들고 말씀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데 비용 때문에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60세부터 가능해진 거군요. 게다가 지원 개수도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만 65세가 되면 2개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평생 총 4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총 4개까지요? 네. 처음 2개는 본인 부담금이 30%이고요. 만 65세 이후 추가되는 2개는 본인 부담금 50%입니다. 아, 부담률이 다르군요.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보통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던 임플란트 비용이요. 본인 부담금 30%면 30만 원에서 한 45만 원. 네. 그리고 50%면 50만 원에서 7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와, 100만 원 넘던 게 30만 원대로도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4개를 다 혜택받는다고 가정하면 뭐 엄청난 비용 절감이죠. 틀니의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고 또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게 되는 등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임플란트 외에 다른 치과 치료 혜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 비용도 기존에 한 10만 원 정도 들었다면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신경치료도요? 네. 그리고 금이나 세라믹 등으로 이렇게 씌우는 크라운 치료 있잖아요. 그것도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아, 크라운까지? 네. 치아 건강이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하고도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치과 혜택 확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치과 문턱이 정말 많이 낮아졌네요.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치과 혜택에 이어서 다른 주요 의료비 부담 완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전에는 한쪽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이제 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300만 원이 50만 원으로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네, 비용 부담 때문에 수술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눈 수술은 어떻고요? 백내장 수술 같은 거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쪽 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 5만 원이면 가능해요. 한쪽에 5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양쪽 눈을 다 수술해도 10만 원 정도면 되는 거죠. 시야가 뿌옇게 보여서 일상생활 불편하셨던 분들 이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을 결정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수술 비용 외에 검사 비용도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MRI나 CT 같은 거요. 네, 진단검사 비용 절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MRI 검사 비용은 기존 20만 원대에서 5만 원으로. 5만 원이요? 네, 그리고 CT 촬영 비용은 15만 원대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죠. 이야.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의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싸서 정밀 검사를 망설이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도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을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크게 줄어듭니다. 간병비가 건보 적용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이용할 때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던 비용이 이제는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200, 300만 원이 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요? 이건 정말 가정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는데요? 네, 맞아요.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는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는 소식일 겁니다. 간병 때문에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또한 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비용도 1회당 한 2만 원 정도에서 5천 원 내외로 줄어들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물리치료까지요? 네. 이 모든 의료비 혜택을 다 합치면 정말 가정에 따라서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몇 가지 항목이 아니라 의료 전반에 걸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군요. 자, 이렇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이어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 소식인데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제 신청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대기 시간도 줄어들겠네요. 네. 그리고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고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첫째는 공익형입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스쿨 좋은 교통지도, 공원이나 거리 환경미화 같은 활동이고요.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네, 공익형. 둘째는 사회 서비스형인데요.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나 말법 떼어드리기, 보육시설 보조, 공공시설 관리 지원 같은 역할이고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이 조금 더 받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실제 기업체와 연계해서 편의점이나 카페 보조, 아파트 택배 분류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근무 시간이나 역할에 따라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예전에는 주로 환경미화나 교통지도 정도만 생각했는데 카페 보조나 택배 분류 같은 민간형 일자리까지 있다니 흥미롭습니다. 네,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참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 일부 사업은 65세 이상이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3시간, 주 2에서 3회 정도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3시간 정도? 네, 활동비 자체가 아주 큰 부수입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돈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돈 이상의 가치라면 어떤 걸까요? 그 영상에 나온 68세 정할아버지께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차다고 하셨죠. 이제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아, 네. 또 독거노인 안보 확인 봉사를 하시는 65세 김할머니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본인의 외로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활력을 얻고 나아가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 느끼기 쉬운 어떤 상실감이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정말 그렇겠네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것 자체가 삶에 큰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준이 완화되고 내용이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건강 상태 기준이 꽤 까다로웠는데 이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주 2, 3일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서 청소, 빨래, 간단한 반찬 만들기 같은 가사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하루 2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혼자 사시면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기 쉬운데 식사 배달 서비스는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그 응급 상황 발생 시에요. 버튼 하나로 119나 보건소에 즉시 연결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단말기 설치 지원이 강화됩니다. 아, 응급 버튼이요? 네, 목걸이나 손목시계 형태로 제공돼서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위급할 때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겠어요. 새롭게 추가된 지원들도 있다면서요?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던데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지원들이 추가됐습니다. 첫째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많이 키우시는 반려동물. 그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이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1대1로 방문해서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디지털 기기 교육 지원도 생겼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이나 디지털 기기 교육이라니 정말 요즘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반영한 정책이네요. 또 있나요? 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 혹은 상속 문제처럼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법률 상담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 연간 20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해서요. 컴퓨터, 외국어, 노래교실, 요리강좌 등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 모든 지원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어떤 사회적 고립을 막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야말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부터 의료비,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까지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네요. 이걸 다 합치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이게 그림의 떡이면 소용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요? 네, 복지 담당 창구에 가셔서 제가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평생 사회에 기여해 오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냥 기초연금만 물어볼 게 아니라 모든 혜택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 기초연금 소득기준 완화, 부부감액 폐지, 장년수당, 임플란트 포함 치과 혜택, 각종 의료비 감면, 간병비 지원, 노인 일자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간단히 메모해서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 메모해 가면 좋겠네요. 네. 담당 공무원도 모든 걸 한 번에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기초연금만 신청했다가 다른 혜택 안내를 못 받아서 1년간 200만 원 넘게 손해본 분의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네. 방문할 때 신분증 외에 또 챙겨가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필수고요. 혜택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 네.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 관련 혜택,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장년수당 같은 걸 상담받으려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현황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가시면 상담이 더 수월합니다. 아, 미리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군요. 네. 필요하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나 손주 등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같이 가면 좋겠네요. 네. 설명을 같이 듣고 궁금한 점을 대신 질문해
보내주거나 또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노인 일자리나 일부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도 있거든요. 아, 선착순 마감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면 8월이 시작되는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물론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들으신 이 중요한 정보들을 주변의 친구나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직접 설명해 주시거나 저희가 오늘 참고한 원본 유튜브 영상 링크 같은 걸 자녀분들을 통해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도록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8월부터 달라지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그 교묘한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요즘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어려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단순히 개인의 신청 노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서로 돕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복지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